어제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대학생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2명을 체포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한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발견할 당시 20대인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남성이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다는 소견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또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고 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신고한 사람을 포함해 원룸에 함께 살고 있던 친구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구들이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서 A씨가 숨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3명은 학교 동창으로 그동안 함께 지내왔고 이번 달부터 이 원룸으로 거처를 옮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친구 2명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어떤 가혹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선 친구 2명이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감금돼 있었고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 손목을 묶었던 흔적도 남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2명이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법원에 나왔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를 원룸에 가두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법정 안에선 감금을 한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2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다는 소견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특히 손목에 결박을 당한 걸로 보이는 자국이 남아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감금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은 취재진에게 A씨가 발견된 원룸에서 음식 냄새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 있는데 계속 막 화재경보 울리는 소리 나서 소금 냄새 나고. 경찰은 2사람을 상대로 어떤 가혹행위를 했는지 또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뺏은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을 가둬 숨지게 한 2사람은 이에 앞서도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대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경찰에는 전치 6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기 보름 전쯤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을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2사람이 고소를 당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상해죄로 대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치 6주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치 6주는 보통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에 나오는 판단입니다. 고소장은 대구경찰에 접수됐고 이후 사건은 가해자들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달 27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 17일 전입니다. 피해자는 2사람에게 맞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피해자는 가해 남성 2명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해자들이 고소권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협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등포경찰서가 부실 수사를 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함께 있는지를 비롯해 고소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경위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족들은 지난 4월에 피해자에 대해 실종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kg의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또 폭행 흔적과 함께 손목에는 결박을 당한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서울 마포의 원룸에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숨지게 한 범죄, 그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2명의 범인은 지난해 11월 숨진 남성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3월 말부터 학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원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까지 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21살 A씨는 숨지고 나서야 비로소 지옥 같던 원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A씨가 가해자 2명의 부축을 받아 원룸으로 들어간 뒤에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나온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룸에 갇힌 A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34kg의 저체중 상태였고 폐렴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119에 신고했을 당시 녹취록을 보면 같이 사는 친구라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며칠 전부터 이 친구가 음식을 먹고 속이 안 좋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A씨를 이 원룸에 가둔 건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도 A씨는 서울에서 이 가해자들과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고 먹다 파출소에 갔고 그때도 가해자들은 A씨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겨울임에도 반팔 차림에 상처가 있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A씨를 대구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뒤에 가족은 바로 가해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고 전치 6주의 진단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가해자들은 대구에서 치료를 받던 A씨를 2달 뒤인 3월에 다시 서울로 데려옵니다. 이때부터 A씨는 가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며 끌려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고소를 취하하게 했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뜯었으며 일용직 노동까지 시키려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 사람은 동갑내기였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가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며 끌려다니다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장례는 가족이 있는 대구에서 치러졌습니다. 20대 청년은 스스로 친구라 부르는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끝내보지 못한 채 끔찍한 시간을 보내다 떠났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고소까지 했지만 수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배양진 기자, 당시 상해 사건을 끝내기 전에 경찰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대구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끝낸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통화와 문자로만 지방에 있다,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고소한 지 5달이 지난 4월 17일과 5월 3일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가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가출 신고도 돼 있었지만 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끝낸 지 17일 만에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로 수사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상해를 당한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네. 증거를 찾는 건 경찰의 몫이기도 합니다. 단순 폭행도 아니고 전치 6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소 뒤 대구에서 있었던 첫 조사에선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규정엔 고소를 취하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맞는지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경찰이 자체 감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취재 중인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건 수사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해서입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허술하게 수사를 끝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었던 검찰도 기록을 봤지만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사건으로 고소된 가해자들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정안에 따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냈습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열흘 동안 살펴본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 등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자료를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길게는 90일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 열흘 만에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때가 지난 7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숨지기 6일 전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럴 경우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갈등 끝에 경찰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검찰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조정안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허술한 조사로 사건을 끝냈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허점이 있는지 짚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은 경찰과 검찰 그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